안녕하십니까. 강릉뉴스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이하며 내란 청산과 디지털 민생,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까지 한꺼번에 겹쳐있는 정치 현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를 헌법 질서를 뒤흔든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국가폭력과 내란 범죄를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세력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을 하고 상속재산 범위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한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시민사회와 함께 기념 행사와 행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3을 둘러싼 평가와 책임 공방은 앞으로도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728조 원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일부 SOC와 국방 효율이 낮은 사업에서 감액을 하고 그 재원을 복지와 청년, 지역 균형 예산에 돌리는 구조입니다. 여당은 서민 중산층의 삶을 지키는 민생 예산을 방어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총량을 유지한 채 퍼주기식 증액이 숨어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법정 기한 내 처리가 가시화된 만큼 예산안은 통과되더라도 내년 지선을 앞둔 재정정책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에서 3,370만 명 규모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고 탈퇴와 휴면, 회원 정보까지 일부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쿠팡 계정이 개당 수천 원에 거래된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 분야에서는 KT 해킹 사고가 논란입니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 결과에 따라 KT에 대한 위약금 면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이은 사고로 인해 플랫폼과 통신 대기업의 보안 의무,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핵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조선 분야 협력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원전과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핵잠 전력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국내 일부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외교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하는 잘못된 논쟁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미 확장 억제와 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면서 인선 과정에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둘러싼 관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검증할지, 그리고 향후 금융개혁 방향과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규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은 이번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제도 공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사약사 단체는 의료 영리화와 처방 남용을 우려하고 환자와 청년층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도화를 요구하는 등 이해관계 충돌이 첨예합니다. 오늘 전국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내란 청산, 디지털 민생, 그리고 책임 있는 안보와 공공성입니다. 내란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쿠팡과 KT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시대의 안전망을 어떻게 다시 짤 것인지, 그리고 한미 동맹 속에서 어떤 안보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가 모두 맞물려 있습니다. 강릉뉴스는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께 이해하기 쉬운 정치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